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테슬라 관련 이야기죠. 주된 내용은 또 루시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피럴가 이제 루시드 CEO죠. 이분이 그때 이제 프로덕션을 시작하면서 루시드 에어의 제일 비싼 드림 에디션 그걸 하면서 그때 발표했던 자료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분이 그리고 좀 테슬라를 좀 이제 경쟁사를 당연히 좀 비판하는 좀 까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런 루시드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들도 났는데 이제 인사이드 EV에서 여기 이제 공장 견학 그리고 이 발표에 대한 참석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참고하고 이 피러가 얘기한 것도 다 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거 발표 자료에 뻔히 405마일 보십시오. 이거 405마일 누구라고는 칭하지 않으면서 405마일 레인지를 우리의 전비로 하면은 고작 88kWh만 있으면 된다라고 필어가지고 꼬집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405마일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래서 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루시드의 전비죠. 구독자님들도 댓글에 달아주셨듯이 맞습니다. 루시드는 전비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큰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전비가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랑 거의 맞먹을 정도니까 기술력이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모터를 작게만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제가 영상들 좀 보니까 인터뷰 영상에 보니까 그 작은 모터의 커퍼가 이제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저항이 변화되고 그런 것들을 전부 컨트롤하는 제어 시스템을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항을 굉장히 낮추고 당연히 이제 고압 시스템 800V 이상이 이제 900V죠. 그걸 이용해서 최대한 전비를 끌어올리는 효율성 그리고 계속해서 루시드 측에서는 앞으로 크게 전기차에 있어서 여전히 작용을 할 거다.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현재 이 배터리 혁신이 쉽지가 않죠. 4680이 뭐 인원들도 많이 확충하고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이 배터리 케미스트리가 그렇게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는 게 영 쉽지 않습니다. 흡사 이제 반도체랑 비슷한데 결국 다른 모터라든지 차량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지 이제 더 큰 SUV나 트럭에도 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전히 그런 방향에서 이제 루시드가 하이라이트를 했기 때문에 루시드가 지금 어쨌든 스타트를 끊었고 기술력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이 굉장하다는 건 아주 동의를 합니다. 여전히 그 배터리의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할 확률이 높다라는 데도 아주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점인데 인사이드 위에서 또 모두 얘기했냐면은 이게 좀 이래서 제가 루시드를 왜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게 올해 과연 몇 대나 생산할까요? 비크 16만 불이나 되는 거의 뭐 지금 환율로 뭐 텍스 크레딧 받아도 어쨌든 이래저래 세금 들어가고 미국에서 어쨌든 차량을 구매하는데 각 주마다 이런저런 게 들어가면 지금 환율로 2억이나 되는 차량인데 현재 올해 한 578대를 생산할 예정이랍니다. 578대. 1000대도 못 왔죠? 578대.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그리고 이 공장 견학 가서 이런 영상도 뭐 촬영하는 걸 뭐 허용해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보는데, 그러니까 좀 자동화나 이런 것들이 영 테슬라에 비교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거죠. 프로덕션.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늘 얘기했듯이 대량 생산은 1000배, 10,000배 어렵다고 얘기를 했죠. 그 부분이 좀 실감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이 인력이 투여되고 아직은 이렇게 생산하면은 그쵸. 그런 고급감과 이런 거를 하면 한 16만 불 받는 게 뭐 맞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에 좀 여전히 이게 대량 생산될 수 있을까? 약간 의구심을 좀 품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인력을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근데 뭐 테슬라도 그걸 겪었기 때문에 루시드도 잘 헤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의식하듯이 루시드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얘기를 했고요. 페이즈 1의 최대치는 이제 3만 대 정도고요. 뭐 아무래도 고급 세단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페이즈 2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공되면 9만 대, 궁극적으로는 결국 페이즈 3까지 완성이 되면 40만 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가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스타트를 끄는 건 참 좋게 보고 기술력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테슬라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아니 대놓고 이걸 주행거리를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은 이거 모델 S라고 그냥 다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계산하면서 우리는 야 니네 주행거리 갈 정도면 88kW 하면 되는데 너는 거기다 100kW나 넣었지. 그러면서 나는 지금 113km, 112kW로 이제 500마일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효율이 좋고 주행거리 키왕짱이다. 뭐 알겠는데 578대.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생산이 안 되니까 저 가격을 매기는 게 이게 맞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좀 과연 시장에 큰 임팩트를 줄 수 있겠냐. 그리고 과거에 그런 일론 머스크의 발언들을 토대로 했을 때 역시 이런 프로토타입보다는 대량 생산이 천만 배 진짜 너무 어렵다라는 거를 이미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루시드가 후발주자고 팔로잉 한다라고는 하지만 안 겪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계획도 일단 당장은 올해는 그리고 이제 이게 페이즈 2까지 가서 9만 대, 40만 대 이게 단시일 내에 오겠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걸려서 이런 게 루시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은 있으나 역시 양산이 그리고 예약 물량은 한 13,000대랍니다. 이것도 이제 공개를 했죠. 13,000대. 이것도 좀 인기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 주식에 관심이 많으시고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사이버 트럭의 예약 물량에 비하면은 이것도 조금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루시드의 전반적인 이런 상황을 좀 봤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리비안을 안 볼 수가 없는데 리비안이 지금 아직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안에 뭐 할 것 같긴 한데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SEC에 이제 파일링 하면서 그런 자료들이 나오는데 리비안도 배터리를 인하우스로 자체 생산을 하겠답니다. 그렇죠. 여기도 자체 생산 안 하면 대부분 전기차 회사들은 다 자체 생산을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수익이 쉽지 않죠. 물론 지금은 삼성 SDI에서 받고는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회사도 이럴 것 같고요. 그리고 리비안이 지금 이제 여기도 뭐 딜리버리 시작하고 이제 프로덕션이 다 되고 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이제 정확한 자료는 제가 찾는 대로 바로 업데이트를 하겠는데 여기도 지금 레저베이션 프리오더가 한 5만 대 좀 안 되는 뭐 루시드보단 낫네요. 루시드보단 많이 받았지만 역시 사이버 트럭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 참 이 시장 판도를 확 뒤집어 엎는 그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만큼 양산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건 테슬라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저만큼 미친 듯한 딜리버리 어제 얘기했듯이 역대급 딜리버리 계속 갱신해 가면서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 건 알지만 여전히 그래서 제가 리비안을 좀 더 좋게 보는 이유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전기 픽업 트럭 사시고 싶으시면 이거 사야죠. 그리고 그나마 어쨌든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리비안도 좀 양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일단 인기나 이런 뭐 나오는 거에 자료를 토대로는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한다. 그래서 리비안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역시 오늘의 결론도 양산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포드 F150도 인기에 그런 힘입어서 프리오더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근데 캐파는 연 8만 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은 그렇게 진심이지는 않은 것 같지만 연 8만 대라도 빨리 생산할 수 있으면 근데 이거 2024년이죠. 이 정도 생산해도 뭐 첫 스타트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시드나 리비안의 그런 예약 물량이나 이런 양산을 비교했을 때 지금 포드나 GM의 어떤 전기차에 대한 생산 능력 이미 GM은 이제 볼트라는 대량 생산 볼륨 모델이 있기 때문에 포드 F150에 대한 이런 기사도 가져와 봤고요. 또 볼륨 생산을 얘기하다 보니까 요걸 빠뜨렸는데 피러가 발표 자료에서 이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랑 이 생산량, 그러니까 팔리는 양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면서 16만 불짜리를 내놓다니 뭐 물론 근데 이제 상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니까 하루빨리 루시드도 지금 볼륨업이 되고 본인들이 밝혔듯이 이거 다 가격 대비 지금 얼만큼 팔리는 그 양을 지금
이 루시드가 조사해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럭셔리 세단에서 이제 가격대를 보면 5만 불 아래가 역시 가장 피크고요. 그렇지만 여기를 이제 타겟팅 하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루시드 에어도 지금은 비싼 모델이지만 이제 저가형 모델도 싼 모델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볼륨 프로덕션이나, 그래서 이제 페이즈 2, 페이즈 3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걸 봐서는 16만 불짜리는 많이 팔긴 쉽진 않겠죠. 2억짜리 차가 그렇게 많이 팔릴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루시드의 볼륨 생산은 좀 몇 년 걸릴 거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까 그런 포드나 리비안 트럭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전기 픽업 트럭 얘기 소식으로는 간략하게 이 로드타운 이거 인휠 모터를 쓰는 트럭이었죠. 이게 좀 말이 많았죠. 지금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래저래. 그래서 이거 공매도 리포트도 엄청 나오고 말이 많았는데, 이 공장을 지금 폭스콘이 지금 산다는 얘기가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폭스콘이 이걸 왜 살까요? 폭스콘은 아이폰 제조사기 때문에 애플카를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데, 많이 이런 기반 작업이 들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 이래저래 폭스콘도 이 전기차 시장에 어떻게든 들어오려는, 마지막으로 이런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 이제 답변한 것들 이렇게 몇 개들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소소하게, 노르웨이의 전기값이 이렇게 싸다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지, 지금 노르웨이 전기값이 이게 공을 제가 잘못 계산한 건가요? 이게 지금 킬로와트당 이게 1센트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트윗이 맞다 그러면은 100% 채우는데 이게 9센트인가요? 10센트인가요? 어떤 친환경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대부분 수력으로 노르웨이는 이걸 충당을 하죠. 그리고 이 나라는 산유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값들을 몇 개 찾아봤는데, 아니 노르웨이는 전기차를 안 탈 이유가 없군요. 이 정도 충전 가격이면 무조건 타야죠. 그리고 각 나라의 전기값들을 봤는데, 물론 근데 누진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만 보면 되는데, 대충 보니까 산유국들이 기름값도 싸고 전기값도 만만치 않게 싸더라고요. 역시 에너지라고 통칭할 수 있는 건가요? 이 가격 보고 제가 뒤집어져서, 여기는 이거 거의 연료비가 없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와우라고 답변을 했죠.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기름값엔 관심이 없지만 전기차 충전값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트윗으로는 딜리버리가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 테슬라의 주문하는 방식들, 일론 머스크가 답변하기 effortless ordering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런 부분들은 크게 공감합니다. 미국은 특히나 차 사는 게 여전히 곤욕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답변을 했는데, 테슬라는 참 주문하기가 편하죠. 여러모로, 그러니까 소소하게도 저는 생산뿐만 아니라 참 여러모로 혁신적인 모습이 좀 보여지는 테슬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